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코로나19 민간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양동호 강주시의사회 회장님, 김재유 강주시 병원협회 회장님, 그리고 장희국 교육감님, 임택구청장님, 서대석 구청장님, 김병래 구청장님, 문인구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고 강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먼저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어제 우리시에서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11월 24일부터 8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특정 장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 대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특히 내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 안전과 시민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강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4일간 소위 강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합니다. 첫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둘째,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하고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셋째,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넷째,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다섯째,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 활동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여섯째, 교습소를 포함해서 학원과 직업훈련 기관은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2칸 틔우기 또는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합니다. 일곱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첫째,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둘째,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여덟째,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금지합니다. 열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0시간만 모두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우리는 지역 감염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7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강주의 힘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강주 공동체 안전을 위해 100시간 4일만 참고 협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이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가 없는 산무 강주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시간 후 2단계 거리두기가 멈출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시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현재까지 수험생 중 확진자가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전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자치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오늘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우리 시는 수험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상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일 화요일에 10명 확진자 발생했고 오늘 현재까지 1명 추가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729명입니다. 중등도별로는 현재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없습니다. 모두 135명 모두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4,423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총 누적 검사 수는 23만 6,530건으로 양성 729건, 현재 93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19명 입국하고 30일 날 50명 입국했습니다. 어제 12월 1일에도 52명 입국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수 627병상 중 광주 환자 115명, 타시도 환자 295명으로 잔여 병상 217병상입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부분은 84병상 중 광주 환자 24명, 타시도 환자 29명으로 31병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있는 수능 예비병상 8개 있고 목포의료원에 수능 예비병상 9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가 추가로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광주에서는 수능 대상자 중 확진자는 없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2월 1일 화요일 확진자는 10명, 지역감염 10명 발생했습니다. 직장 체육 동호회 관련으로서 676번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전남대병원의 격리 해지 검사상 2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306번 관련해서 2명이 확진됐고요. 전북 181번 관련해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의 698번과 관련해서 1명, 그리고 1명은 조사 중은 3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확진된 한 명은 지역 감염은 전북에 있는 181번과 관련된 접촉자로서 현재 조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대병원 76명, 그다음에 교도소 수용자 총 10명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 또 골프장 모임 9명은 변동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타시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그 확진이 좀 한두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립 제1요양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간병인인 703번과 720몇 번 이외에는 입원한 환자 중에는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 그제까지 해서 그 심층 조사를 마친 후 4층 환자 76명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를 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건수 이제까지는 누적 검사는 399명 했고요. 음성 396명, 지표 환자를 제외한 양성 1명이 추가됐고 2명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이거는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몇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을 수치로 계산한 것인데요. 지난 11월 28일에 1.14였습니다. 그 다음에 29일에 1.26으로 올라갔고요. 30일에 1.43으로 올라가서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확진자 1명이 1.43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오늘 숫자가 좀 이틀간 그 22명 정점 이후로 좀 떨어지면서 오늘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입니다. 다음은 수학 능력 관련해서 지금 수능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늘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수험생 중에 현재는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확진자는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가서 별도의 시험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그 인성고등학교와 송원여자고등학교에 별도의 고사장이 있어서 자가격리 자에 대한 별도 시험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자가격리자 2명이 있는데 아마 그 내일까지는 해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일 시험 당일에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일반 고사장에서 별도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내일부터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면접이나 또 이런 시험을 또 보러 가야 되는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상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께서 시험 당일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10시까지 운행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축구 그 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감염이 확산된 장소를 명시를 할 때 고향 맛집 2층에 있는 당구장이라고 저희가 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정보가 그 동일 건물의 2층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 와서 그렇게 됐다고 발표를 드렸는데 다시 저희들이 심층 조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 그 동일 건물이 아닌 다른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당구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전 질문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는 통상 영업 폐쇄를 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 과거에는 확진자가 방문하면 그 방문 시설에 폐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되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어떤 시설을 그냥 방문만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완료하면 그 소독 완료 이후 그 장소에 따라서 환기가 안 된 곳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에 있는 직원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평가에 가가지고 그 장소 어떤 특정 공간을 폐쇄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 영업장을 폐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전체를 폐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일정 기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 소독을 실시하고 환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만 일단 폐쇄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의 경우는 그 대기업들이 그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것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자체에서 스스로 영업 중단을 하거나 가동 중단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뭐 무조건 폐쇄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이제까지는 없었고요. 또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확진자가 그 시설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의 상황 또 그 환경의 조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